커브길이네요. 네, 커브를 돌아갑니다. 커브를 돌아가는데 저 앞에 사다리차, 사다리차가 이런 사고 나는 걸 안 지켰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다리차는 저기 누워 있고요. 아까 들어오던 검은 차는 여기 있고요. 불박차는 여기 있습니다. 불박차와 이 아반떼는 폐차했습니다. 불박차는 말리부입니다. 이 사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쭉 가는데요. 저 앞에서 빨간 동그라미 보세요. 네, 검은 차가 좀 느리게 아마 갓길을 물고 있는 거 보니까 갓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흰색 차는 미리 피해 갔고요. 사다리 차는 저럴 때 좀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냥 들어오게 하고 가도 되는데 아니면은 차로 변경해서 1차로 들어오려면 깜빡이 켜야 되는데 깜빡이 켜지 않고 깜빡이를 깜빡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아직까지 안 들어와요. 이때 두 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연도에서 요거하고 합치면 20m입니다. 한 20여 m 돼 보이죠? 네, 20m. 요 앞에 조금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기도 조금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약 한 20여 m 됩니다. 여기에서 20m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불박차가 많이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을까요? 네, 제한속도 80도에서 거진 140이 돼요.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경찰에서. 경찰은 저럴 때 저쪽은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변경한 거, 안전운전 불이행. 불박차는 12대 중과실, 20km 초과했으면 12대 중과실 아니냐. 한쪽은 중과실, 한쪽은 일반과실, 중과실이 더 잘못했어. 그래서 경찰은 저러는 경우에 과속관차를 가해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차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왔죠? 그래서 3중 투돌이고요. 모두 배차했고요. 예.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에서는 아니, 불박차 잘못했지. 그러나 깜빡이 안 켜고 거기서 쑥 들어오면 어떡해. 깜빡이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첫 번째 소심에서는 사다리차가 70% 됐어요. 근데 사다리차 쪽에서 억울하다 이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60대 40이 나왔습니다. 불박차가 60, 사다리차 40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다리차가 70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60. 그러니까 불박차 60.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 한쪽이 더 잘못이야. 경찰에서 가해 차량. 판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심이 또는 법원에서도 경찰에서 그쪽을 가해 차량이라고 했네요. 네, 그럼 그쪽이 더 잘못했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경찰에서 가해차, 피해차는 참고만 하고 과실비율은 어느 쪽이 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잘못을 했나요? 어느 쪽이 더 많은 원인 제공을 했나요? 네, 둘의 그 사고의 기여도 그것은 경찰의 가피와 별도로 판단하시는 분이 더 많으십니다. 여기서 이분은요, 제가 과속한 거 정말 당연히 나쁜 거지요. 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온 사다리차보다 제가 더 잘못한 걸까요? 반성하고 계세요. 저는 속도 위반 사고로요, 벌금도 냈어요. 앞에 차 운전자, 또 동승자, 또 아반떼 거기에 두 사람 타고 있었고요. 또 사다리차에 두 사람, 운전자 있었고요. 그 세 분 다친 것에 대해서 제가 과속했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 그리고 벌점도 40km 초과했죠. 그럼 30점이죠. 다친 분들에 대한 벌점, 네, 그렇게 부과됩니다. 근데 제가 가해자가 된다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더 잘못한 건가요? 과실비율. 과속은 정말 잘못했지만 과실비율. 제가 더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들께 투표해본 결과 과속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깜빡이 없이 20여 m 앞에서 쑥 들어온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6%, 반반 잘못이라는 의견이 6%입니다. 분심에서도 처음에는 트럭이 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재심에서는 경찰 판단을 따라가자. 그래서 불박차 60이에요. 보험사는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이대로 그냥 끝나겠다는 거죠. 소송해봤자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속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고 나빠요.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거는 저건 위험합니다. 나쁜 것과 위험한 거. 위험하면 사고 나죠. 여기서요. 저 앞에 가는 트럭이 좀 느리게 가요. 아, 내가 좀 더 트럭보다 좀 먼저 가야 되겠다. 나 좀 먼저 갈게. 그래서 만약에 트럭 뒤에 가다가 트럭 뒤에서 여기쯤에서 내가 추월해 가려고 추월하면 쭉 밟아 나가는데 이렇게 왔더라 그러면.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내가 아까부터 과속이 아니라 추월할 때는 앞차보다 좀 더 밟잖아요. 앞에 차가 80도로에서 모든 차가 8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차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조금 더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속 10km까지는 시속 10km 가속부터 단속됩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 사고일 때는 20km 초과했을 때고요. 여기서 내가 먼저 추월하려고 쭉 밟아 나가는데 여기서 툭 들어왔다 그러면 이럴 때 누가 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야 저렇게 엄청난 과속인데 엄청난 과속이 훨씬 더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요. 이 차가 쭉 밟아 나가는데 이 차가 들어오면 아니 브레이크도 없고 깜빡이도 없으면 이때 브레이크 잡기 시작하면 늦죠. 브레이크 잡는데 시간이 0.7초 2초 걸립니다. 내가 쫙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어느 쪽이 더 과실 비율이요? 나쁜 거는 불박차 나빠요. 과속했으니까 반속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깜빡이한 기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분심에서도 1차에서는 저 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법원 판결 중엔 엄청난 과속 잘못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깜빡이 기회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온 거. 또는 깜빡이 키자마자 들어오는 거. 그쪽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른 사고에서 고속도로 시속 100도로에서 170으로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온 차량 사고 났을 때 170 잘못했지. 그러나 깜빡이 없이 가까워서 툭 들어오면 어떡하냐. 깜빡이 켜고 꺾기 전에 뒤를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오히려 그 차가 더 크다. 깜빡이 안 킨 차가 70 잘못했고 과속한 차가 30이라는 그런 판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판결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가 그래 나 과속한 거 나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조심해야지 그래서 끝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과속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잘못은 그 과실 비율의 잘못이에요. 그건 이 차가 더 잘못인 것 같은데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보험사는 자차 보험 처리한 것에서 소송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내가 판단해야죠. 나도 다쳤죠? 나 다친 것에 대한 대인합의 끝나지 않았으면 나 다친 것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폐차 처리하고 나서도 내가 남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 차랑 같은 그 중고차 값에 해당되는 취등록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새 차 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열흘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렌터카 비용 열흘 치주죠. 그걸 렌터카를 안 썼으면은 렌터카 비용의 30%를 돈을 줍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위자료, 대인 합의했으면 위자료는 없고요. 렌터카 비용과 그리고 취등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앞차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 보십시오. 소송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 법원에 판결 나오면 결과 알려주세요. 보험사끼리는 분심을 거쳐야 되지만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가 직접 소송하실 때는 분심이 거치지 않고 그냥 소송하는 거죠. 분심은 보험사끼리 하는 거예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속, 나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깜빡이 켜지 않고 쑥 차로 변경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과실비를 판단할 때는 나쁘고 잘못한 것보다 위험한 쪽의 과실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깔끔했죠? 벌금 200만 원이라고 보면 많이 다친 건 아니에요. 네, 진단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뭐 많으면 3주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하고 아기는 그 검은 차예요. 우리 쪽이 아닙니다. 예, 우리 쪽이 아니에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직진할 겁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가는데요. 그런데 저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인데요. 저 좌회전하는 차들 어떻게 된 거야? 비보 좌회전이구나.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빵! 아니, 다른 차들이 갈 때는 그래도 그래 그래 가 머니까 나는 거리가 머니까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다 빠졌어요. 근데 내가 여길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에서는 이럴 때 항상 80대 20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 체계에서. 양쪽 보험사에서 다 80대 20이래요. 말도 안 되지. 저걸 어떻게 피해. 난 내 신호 보고 정상적으로 갔는데 아까 차들은 다 빠져나간 거고.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기 들어오면 좀 불나방이지. 그럼 내 신호가 녹색인데 나도 저기서 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서행하고 그래야 되지만 아니 내 신호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 말도 안 돼.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이 갔는데 80대 20이래요. 말도 안 되지. 무슨 80대 20이야. 소송해 주세요. 네, 소송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백병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요. 소송 결과입니다. 졌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16일 판결 선고됐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응? 아니 판사가 이걸 80대 20이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런데요.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분심이 결정일자는 작년 1월 15일인데요. 소송은 9월에 시작했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항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하. 아니 1월 15일 날 결정됐으면 이날로부터 24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왜 9월에 왜 8달이나 지나서 소송을 합니까? 이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분심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소심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이의시청에서 재심의 할 수도 있고요. 곧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요.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 갈 수 있고요. 그 소송은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 원래는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14일인데 결정문이 그게 도달하는데 어떤 데는 이틀 만에 어떤 데는 7일 만에 그러니까 어차피 열흘 안에는 간다. 10일 안에는 다 가니까 자 10일로 정하자. 10일 플러스 14일 그래서 24일입니다.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8달 있다 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판사가 아무리 백도형 해주고 싶어도 백도형 못합니다. 분심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우리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소송하자. 24일 이후에 소송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서로 굳게 맹세를 했어요. 보험사들끼리 공제조업기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니네들 약속이 우선이야. 이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80대 20을 판결한 게 아니고요. 분심이 결정일로부터 24일이 지났기 때문에 왜 버스 다 떠난 다음에 손들으냐. 버스는 손들어도 시골에서는 후사경 보고 멈춰주기도 해요. 그러나 비행기는 한번 뜨면은 여객선이 한번 떠났으면 끝이에요. 끝. 네, 이건 이미 버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분심이 결정일부터 24일 지나 소송한 것 같아요. 그럼 몇 대면 안 따지고 무조건 집니다. 했더니 네, 맞습니다. 분심이 결과가 2월이 아니라 1월이에요. 1월이고요. 2월 3일이 마감일로 돼 있대요. 소송을 9월에 했습니다. 저는 소송에도 직접 참여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기각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심이 결정문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분심이 결정문이 올라왔습니다. 분심이 결정문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결정문. 1월 15일 날 결정해서 2월 3일? 이상하다. 날짜도 안 맞고 이거 뭐 이상해. 보자. 합의결정서예요. 합의결정서. 변호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네, 분쟁심의 결정이 아니고요. 합의 결정이에요. 이 합의는 뭐냐면 보험사 직원들끼리 합의한 겁니다. 밑에 보세요. 그리고 상대 쪽에서 걸어온 거예요. 상대가 걸어왔고 상대는 80대 20 주장했고 불박차 쪽은 말도 안 돼 백대형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서로 주장했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협의자 대표, 협의 대표자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10명씩 선수를 뽑아놔요.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우리 변호사한테 먼저 보내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니네 대표 나와. 그래갖고 각자 대표가 나와서 자, 얘기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합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의견이 일치됐어요.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되면 그래 그대로 해.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다시 우리 계약자한테 자, 저희가 80대 20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7일 이내에. 근데 송달하는데 열흘 걸리잖아요. 17일 이내에. 그 17일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까지 취소를 했어야 돼요. 그럼 서면 딱 취소하면 끝이에요. 끝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분심이가 소심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는 거기에서 야, 우리 소심이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곧바로 소송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도 있고요. 야, 분심이 가지고 우리 소송하자. 곧바로 소송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 80대 20이야. 그래, 우리 보험사에서는 원래 80대 20이잖아. 그래, 80대 20이지? 그럼 합의한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리 계약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기에 이걸 파기해서 처음에 보험사 직원들이 들이나서 곧바로 소송 가자. 오케이. 소송 합의할 수도 있고. 자, 우리 그냥 80대 20 끝내자. 오케이. 근데 그걸 일주일에 깨트렸어야 돼요. 깨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고 나중에 소송 걸면은 무조건 지죠. 합의됐잖아. 니네 끝났잖아. 이미 끝난 걸 왜 나한테 들고 와? 나 끝난 거 안 봐. 끝나지 않은 거, 아직 끝나지 않은 거는 내가 몇 대 몇에서 판단해 주지. 여기서 80대 20% 보험사 직원들끼리 끝내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소송은요 보세요. 요 2월 3일까지 소송을 가기로 하든지 아니면 소심이 진행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서 9월 달에 소송을 걸면 이거 무조건 지는 거죠. 9월 10일 날 소송 걸었어요. 무조건 패소입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패소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요. 저희가 보험사 직원한테 시간은 좀 지났어요. 저희들이 2월 달에 일단 돈을 20% 줬어요. 주고 나중에 우리가 소송할 거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거다? 그래 얘기했어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간 내에 소송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보험사 직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쪽 그 상대 측에서 는 답변서 좀 보세요. 답변서 보면 분명히 아니 이거 끝내는 거 왜 뒤늦게 왜 그래? 왜 이미 버스 탔는데 왜 그래? 저기 보세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나고 왜 뒤늦게 소송하느냐? 그건 끝이다. 보험사는 각하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기각하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뭐 각하든 기각이든. 보험사 직원이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새는요. 저 날짜와 관계없이 날짜 맞춰 소송하더라도 분심이 결과 그대로 끝나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야, 요즘 추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네,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분심이 결정 후 결정이 자기네 보험사들끼리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이 안 돼서 미뤄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소송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하면 뭐예요? 가만히 상대 보험사는 그래? 소송해봤어요. 해봤자는 무조건 이런 거 그거 몰라? 이 바보야.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그리고 또 보험사끼리 소송하더라도 분심이 진행됐던 것들은 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는 기간 좀 놓쳤는데 그건 처음에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기간과 관계없이 최근 추세상 기각 떨어진다. 어차피 분심에서 변호사들이 한번 결정하면은 판사도 그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 어차피 져. 근데 저건 변호사가 한 게 아닙니다. 보험사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 우리 이 책대로 평소에 해왔잖아. 그래 네가 알아더라도 너 80대 20 주장할 거냐. 그 이대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냥 속된 말을 말아먹은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보지도 않았어요. 분심이라서 분쟁 심의인데 심의조차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 우리 그냥 80대 20 끝내. 잘못했죠. 그러면서 혹시 개인 소송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면 저희가 소장 써드릴게요. 소장 접수해드릴게요. 이런 소장 접수 나는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서류 접수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소송에 대해서 서류 작성 및 접수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째, 괘씸하죠.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우리 계약자한테 자, 80대 20으로 이렇게 합의 결정이 됐죠. 합의 결정이 있죠. 자기들이 합의한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기들이 100대 0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100대 0이라고 주장해놓고 왜 가서 양보를 하냐고요. 처음에 100대 0 주장했었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돼 100대 0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왜 합의를 결정해 오느냐고요. 우리 보험사 직원은 이를 엉터리를 했습니다. 혼내주세요라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금감원의 민원 제기는 아니 일 똑바로 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금감원의 민원 넣어서 100대 0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내가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80대 20대에서 내가 20% 저쪽에 대인도 해줘야 되죠. 대물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는 사고 건수 올라가죠. 나한테 다 할증되죠. 100대 빵이면 나 하나도 없고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억울해요. 내가 직접 소송하세요. 어떤 소송? 대인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죠. 또 대물도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수리비가 얼마냐면은 상대차가 880만 원이에요. 상대차. 우리 차도 대파됐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차 처리하면 자차 처리할 때 5년 지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수리비가 내 차 그 당시 중고차 값보다 20% 초과했으면 경락 손해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넘지 않았으면 수리비의 20%, 2년 넘지 않았으면 15%, 5년까지는 10%를 받을 수 있어요. 자체에서는 안 나와요. 상대 보험사로도 달라고. 그리고 또 렌터카 비용 자체에서 안 나와요. 그 렌터카 비용 달라고. 렌터카 안 빌렸으면 렌터카 비용의 30% 달라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 그걸 묶어서 소송하세요. 법원에서는 100대 0으로 판결할 겁니다. 이건 분심이 결정이 아닙니다. 보험사 선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이렇게 끝내자. 분심이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 분심이가 뜬 거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한다고? 와,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야죠. 저희가 날짜를 놓쳤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어떤 보험사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메꿔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돈을 모아서 하는지 어떻게든 메꿔주겠다는 그런 보험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변명만 계속해서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요즘 추세가 분심이 같은 것들은 기각 떨어진다. 최근 추세는 기각 떨어진다. 그래서 미리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거다. 그게 아니고요. 진 이유는 80대 20이라서 진 게 아니고요. 보험사가 날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날짜. 그거를 불변기간이라고 합니다. 불변기간. 1심에서 판사가 오판했어요. 근데 분명히 100대 0인데 1심에서 판사가 80대 20이에요. 우리가 20이고 저쪽이 80이에요. 근데 판결문을 거꾸로 썼어요. 그 판결은 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됩니다. 항소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끝나요. 명백히 잘못된 것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 기간, 그것을 불변기간은 그 누구도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손 못 대는 게 불변기간입니다. 저 앞에 신호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인데 1차로에는 트럭이 서 있네요. 트럭 왜 서 있지? 나 2차로 비켜가야지. 비켜서 갑니다. 자, 가다가 비보이 좌전하려고 자, 쭉 가는데 이거 뭐야? 아니 여기서 자 1차로는 비보좌전. 네, 그러니까 내가 2차로 가는 거죠. 2차로 가고 트럭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나가는데 택시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블랙박스는 택시가 보이지만은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택시 보였을까요? 운전자 눈에? 운전자가 쭉 가는데 택시가 요거요. 운전자는 여기를 보고 있죠. 그래 지금쯤 이제
그 전에는 안 보이죠? 아직 안 보이고 아직도 안 보이겠죠? 아직도 안 보이고 이때쯤 예 진짜 코앞에서 보이는 거죠. 트럭 때문에 전혀 안 보이다가 그리고 지나가서도 처음엔 좀 안 보이고 나중에 부딪히기 직전에 보이는 거죠. 사고시 이분은요 사고시 택시를 못 보셨다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여기서 지나친다 보일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 동영상 택시가 보이지만 사고시 택시는 안 보였고요. 사고 멈춘 다음에 보니까 주황색 택시와 추돌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야 소리가 그래서 나왔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야. 자 여기서요 부딪히고서요. 목소리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는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사고 난 다음에 멈춘 다음에 뒤를 보니까 택시가 묻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동승자 중에 일부는 알 수 있겠지만 운전자는 앞을 보니까 못 봤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택시보험사에서는 택시가 나오는 쪽은 신호가 없어서 아무 때나 나도 된다. 우리는 아무 때나 가도 돼. 우리 신호 없어. 그럼 나 신호 위반도 아니야. 80대 20이야. 저는요 비보좌전 대기 중인 트럭 때문에 안 보였고요. 시야가 그 택시가 미리 보였으면 제가 빵이라도 해줄 텐데 빵빵빵. 근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 100%로 생각합니다. 제 차 수입가 520만 원 나왔는데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떠신지요? 이거 꼭 제가 답변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98%가 정답입니다. 혹시 1% 한 분은 아닐지도 모르니까 투표 시작. 아니요, 96%만 해도 정답이라고 그럴게요. 근데 94% 나오면 어떡할까요? 이거 100대 0 안 누르시는 분 있으면 저 눈물 흘릴 거예요. 네, 100대 빵이죠. 이걸 택시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넣어야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거 우선 지금 내 차에 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 목소리를 부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거 분심이 가면 또 분심에서 또 이상한 결정 나올지도 몰라요. 분심이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520만 원이면은 자차 처리하시고요. 우선 손해가 자기 부담금 있죠? 그리고 또 내 차가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경락 손해. 5년 안 됐고, 출고된 지 5년 안 됐고, 그리고 수리비가 그 차값, 그 사고 당시에 차값에 20% 초과하면 경락 손해 받을 수, 자체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렌터카 비용, 렌터카 안 빌리면 렌터카 비용 30%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치신 분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치료받느라 힘드시고 사고 당시에 놀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이거 소송하세요. 저 보험사에서는 2주 진단이면 위자료 15만 원밖에 안 줘요. 소송하시면 위자료 최소한 50만에서 100만 원 줘요. 1인당. 그러면 소송하느라고 조금 신경 쓰이시고 시간은 좀 들고 그렇지만은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리고 택시 쪽에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근데 뭐 택시는 좀 봐줘야 되겠죠. 저 벌점이 얼마예요?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세 분이면은 15점, 25점이죠.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 3주 진단이 있으면은 그러면 3주 진단이면 15점이에요. 15점, 5점, 5점, 그리고 25점이에요.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 25점, 35점이에요. 나중에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면허 정지돼요. 근데, 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그렇게 벌점 부과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거 경찰에 신고하러 봐주시고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 그것은 우리 보험사한테 너 100대 0으로 다 100% 확실히 이겨올 수 있어? 자신 있어? 좀 머뭇머뭇하면 알았어. 빠져. 그래, 직접 소송하세요. 내가 직접 소송하면 분심이 못 가요. 네. 운전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소송하면 그러면 분심이 못 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심이 가지 마. 우리가 직접 소송할게.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100대 빵, 200대 빵, 300대 빵, 500대 빵, 빵빵빵빵입니다.